안녕하세요. 혁신적인 화장품 원료를 제안드리는 알터네이처입니다. 오늘은 아데나사에서 공급하는 에티소프렉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에티소프렉스는 생분해성이 가능하고 항균력을 가지는 천연 계면 활성제입니다. 독특한 점은 이 소프렉스, 소포롤리피드는 두 가지 폼을 가져요. 하나는 락톤 폼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계면 활성제에서 상상하는 애시드한 폼입니다. 저희가 집중할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락톤 폼입니다. 계략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물 오리진이죠. 그리고 바이오 컨버전 방식으로 생산이 되었으며 항균력, 보습력,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각질 방리 및 그리고 실험이 필요하지만 바이오필름의 생산 저해까지 가능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에디소포렉스, 소포로리피드는 일단 정의를 잠깐 보시죠. 얘는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효모에서 생산되는 당 지질이고요. 일부는 당이고 일부는 지질이기 때문에 계면활성제 구조를 가지는데 락톤 폼이라 되게 특수한 물성을 가집니다. 이제 글라이콜리피드라고 할 수 있죠. 엑시딕, 락토닉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락토닉에 집중을 할 거고요. HLB 값은 8에서 10 정도로 가집니다. 그래서 본격적인 유화제나 그 가용화제로서의 계면활성제로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. HLB가 너무 중간에 가까우니까요.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굉장히 훌륭한 항균 활성을 발견해서 이걸 화장품 원료화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. 당연히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고요. 친환경적이며 독성은 적고 생분해가 가능하죠. 특히 생분해 가능한 계면 활성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환경에도 기여를 해야 하니까요. 그래서 얘는 화장품, 의약품, 식품, 세제 이미 뭐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죠. 이 특징은 일단 계면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는 해요. 근데 단독으로 유화를 시킬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높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항균제나 뭐 식물에서 추출된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. pH 범위 2부터 12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락토닉 폼이니까요. 그리고 생분해성이며 독성이 낮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원료입니다. 다만 양산이 문제였고 그 양산을 저희가 해결을 한 거죠. 이 소포로리피드의 가장 중요한 효능이 천연 계면 활성제이면서 여드름 그리고 모공 관리, 뭐 액취증 해결에 기여한다는 거죠. 특히 최대 특징이 이겁니다. 얘는 그람 양성균으로 분류되는 뮤탄스, 제로시스 그리고 피아크네균의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활성이 있어요. 0.05 혹은 0.005%에서 활성을 가집니다. MIC 결과고요. MBC 결과거나 아니면 뭐 챌린지를 하거나 하면 좀 더 높은 농도가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람 양성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탁월한 그런 활성 저해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덤으로 얘가 양쪽성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피부 전도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보습력을 찍었을 때는 굉장히 높은 보습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. 이건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던 거긴 한데 물론 양산이 안 된 게 문제라서 이제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연구소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죠. 그 중에 좀 후반부에는 이 락톤용 소포로리피드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논문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충북대학교 의대 최재훈 교수님께서는 유사한 소포로리피드 마두카에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탈모 증상 완화 및 이제 모발 재생에 관련해서 제품도 만드셨더라고요. 그리고 소포로리피드가 생분해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우리 BM들이 좋아하는 EWG 같은 경우도 일종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로 안전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원료는 정말로 계면 활성제 중에서 가장 진보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많은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.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EWG 등급은 당연히 1등급이고 현재 다양한 회사들에서 쓰고 있어요.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가 발달해 있어서 이 제품을 아예 브랜드의 그 이미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본 회사도 있습니다. 해피엘리펀트라는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고요. 거기에서 다양한 세제의 이 소포로 리피드를 쓰고 있죠. 이쪽에서는 락톤 폼보다는 애시딕한 폼들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애시딕한 폼은 누가 봐도 계면활성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유화작용이 있거든요. 얘네는 항균이 아니라 생분해성에 집중을 한 거죠. 그리고 독일에서는 henkel이나 e커버 같은 회사에서 엑시딕한 폼은 클렌저로, 락토닉 폼은 이제 여드름균 완화로 제품화가 나와 있죠. 안티아크네라는 글자가 보입니다. 그리고 말비타라든지 마이오더마 같은 회사에서도
이미 제품화가 다 되어 있고요. 클렌징 오일 타입에 적용을 한 거죠. 이 케이스는. 그리고 얘가 물론 AD 소프렉스가 적용된 건 아닌데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이 케이스는 램프 CD에서 만든 거죠. 여기서 나온 소포로 리피드를 사용해서 그 항비듬 샴푸를 만들었습니다. 비듬균 같은 경우도 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억제를 하게 되거든요. 보시면 3일 차에 깔끔하게 비듬균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죠. 샴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소포로 리피드는 아데나에서 AT 소포락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한글 전성문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PCPC에도 AT 소포렉스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. 논문들을 잠깐 보실까요? 제일 먼저 볼 논문은 이것부터 보도록 하시죠. 이게 락토뇽 소포로리피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항균 효과라고 조수아님께서 쓰신 논문이에요. 2019년에 채택이 된 거고요. 이 논문에서 집중한 부분은 그 락토뇽 소포로리피드, 저희 소포렉스랑 같은 거죠. 여기서 항균 활성을 봤을 때 MRC가 여기도 0.005%로 나오네요. 낮고 세포 독성이 트리클로산보다 한 10배 더 낮다라고 하는 게 결과로 나와 있고요. 내용을 보시면 소포로리피드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셨고 이 중에 주목할 만한 결과들은 네, 여기 있죠. 소포로리피드는 여드름균에 가용해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.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락토뇽 타입은 피 아크네균에 대해서 트리클로산 대비 한 2배 정도에서 항균 활성이 나오고 살리실산 대비는 이제 20%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죠. 이 말은 살리실산을 만약에 10% 쓴다고 봤을 때 이 소포로리피드는 2%만 써도 똑같은 항균 활성이 나온다라는 소리죠. 이게 중요한 게 살리실산은 배합 한도가 있어요. 배합 한도가 2%죠. 2%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당연히 산성에 피부 자극이 엄청 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. 하지만 2%의 살리실산으로는 보통 여드름균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이 써야 되죠. 외국 같은 경우는 한도가 높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 소포로리피드는 2%쓴 것만으로 살리실산 10%와 동일한 항균 활성을 MRC 수준에서 보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트리클로산 대비해서는 이거는 이제 저 액추균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. 이 경우도 살리실산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은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비교를 여기서는 트리클로산하고 살리실산 두 가지를 비교를 했죠. 소포로리피드 기준으로. 살리실산이 선택된 이유는 가장 일반적인 거고 트리클로산이 선택된 이유는 독성이 있어서 배합 한도가 0.3%로 제한을 먹긴 하지만 네, 정말 높은 효율을 보내거든요. 다만 세포 독성이 있다고만 하면 이걸 쓰려고 하진 않죠. 그래서 트리클로산은 현재 업계에서 거의 퇴출되었죠. 핵심적인 건 이 여드름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소포로리피드가 아하산으로 대표되는 살리실산보다 5배 이상 효능이 높다는 겁니다. 세포 자극은 훨씬 덜하죠. 결론적으로 조수아님이 실험하셨을 때는 이 항균 실험에서 살리실산보다 항균력이 높고 네, 트리클로산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세포 독성 실험 결과 얘가 세포 독성이 트리클로산 대비 압도적으로 낮다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를 아산보다 훨씬 많이 써도 피부 자극 덜하면서 더 높은 여드름균 억제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여드름이 균만 죽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거기에서 이 논문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건 조한구님께서 쓰신 논문이고요.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죠. 0.25% 수용액 소포로리피드가 5% 젖산 락틱산이죠. 이거와 동등한 수준의 각질 방지 효과를 보인다. 각질이 제거가 되어야 그 현기성균인 여드름균이 효과적인 제어가 됩니다. 각질 방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특히 얘가 바이오필름 같은 거로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약을 투입해도 해결이 안 돼요. 각질을 못 뚫으니까. 하지만 이 소포로리피드는 각질 방지 효과가 있어서 각질을 제거하고 여드름균의 항균 효능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. 내용을 좀 더 아래쪽을 보도록 하시죠. 그래서 이 조한구님께서는 소포로리피드를 사용해서 항균력 평가, 수분 보유능 측정, 각질 방리 평가, 실제 이멀전 제조 등을 진행을 하셨고요. 항균력을 봤을 땐 그람 양성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0.05.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균들, 뭐 제로스라든지 뮤탄스, 충치균, 아니면 이제 아크네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.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MI 값을 보인다는 거죠.
타겟을 그람 양성균만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1%의 사용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. 실험하신 처방이고요. 그리고 또한 이 논문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소프로리피드는 일반적으로 피부 자극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2% 이상 써더라도 피부 자극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농도를 쓰게 되면 뭐 양성균에는 특효약이지만 음성균 및 진균, 진균의 MIC가 0.5나 뭐 1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. 요게도 항균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실험을 계속하셨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턴오버를 재신 거예요. 피부를 요 위에 실험 방법이 나와 있죠. 이건 재미있는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피부를 디하이드록시 아세톤, DHA죠. 이걸로 태닝을 해서 각질을 염색한 다음에 시료를 발라서 이제 명도가 얼마나 옅어지는 걸 측정을 하신 거죠. 명도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명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각질이 벗겨졌다는, 염색된 각질이 벗겨졌다는 뜻이니까요. 아주 좋은 실험 방법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각질방리 그래프를 보면 0.25%만 썼을 때 0.5%의 젖산을 쓴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각질 방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. 턴오버를 20% 이상 촉진했습니다. 각질 방류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보습 효과도 괜찮게 나왔습니다. 다만 보습 효과는 좀 애매한 게 이게 그거죠. 0.2%의 소포로리피드를 쓰기 전, 쓴 후, 0.5%를 쓰기 전, 쓴 후, 아예 쓰지 않고 이건 이제 크림만 바른 거죠. 크림 썼을 때 이제 보습 효과가 얼마나 올라갔는가인데 얘는 이걸 전기 전도도로 측정을 한 거예요. 근데 요거는 뭐 실제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얘기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게 양쪽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부에 소포로리피드가 많으면 보습 효과랑 상관없이 물론 물이 많아서 전도가 잘 됐을 수도 있지만 소포로리피드 자체가 그냥 전도도만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죠.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계면활성제가 피부 보습에는 효과가 없거든요. 피부를 거칠게만 하지. 근데 얘는 효과를 냈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소포로리피드, 저희 AT 소포렉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 소포로리피드 군에 들어가는 거죠. 항균, 보습, 각질 제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특히 여드름균, 그다음 양성균, 뮤탄스, 얘는 0.04%면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. 정말 1% 쓰면 얘네들은 다 죽는다고 봐야죠. 그리고 액추균에 대해서는 더 낮고,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죠. 치약. 그리고 구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독성이 없을 것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. 왜냐하면 예전에 SLS를 썼거든요. 치약에. 지금은 아니지만 APC 같은 걸 쓰죠. 그런데 이 소포로리피드를 사용하게 되면 세정도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클렌징 효과가 있으니까. 액추균도 잡을 수 있죠. 그리고 얘가 뭐 치아의 치석을 구성하는 그런 바이오 필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각질 방류 효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. 이상으로 소포로리피드 그리고 저희 소포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제품이 여드름 그리고 비듬 혹은 뭐 구강 세정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고, 만약에 진짜로 생분해가 되는 계면활성제가 필요하다면 생활용품 쪽에서도 분명히 가치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